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190km 정도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지대에 산들이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표고 950m의 산속에서 바싹 말라버린 강을 따라 앞으로 나가면 갑자기 눈앞에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붉은 빛을 띤 바위 표면에 건설되어 있는 고대 도시 페트라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페트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바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남요르단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페트라를 만든 사람들은 셈족 계열의 유목민인 나바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2세기 전반 무렵 페트라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북부와 남부 레반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페트라는 교통의 요지였던 관계로 언제나 외부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외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대한 안반 속에 주거지를 건설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와디무사, 즉 모세의 강이라 불리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건조한 강을 따라 시가지와 무덤, 신전 등을 건설했습니다. 나바테아 사람들은 수준 높은 건축술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일례로 이들이 수로와 돌을 쌓아 만든 저수조 등에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적 중에서 높이 43m의 알카즈네 신전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도 등장했을 만큼 환상적인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흔히 불려지고 있는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이름은 인근 유목민들의 전승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누가 페트라를 만들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단지 추측만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알카즈네 신전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카즈네 신전을 비롯한 페트라의 건축물들은 헬레니즘과 로마 문명의 토대 위에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페트라가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서 큰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페트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매우 독창적인 치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성기 시절 페트라와 주변 지역에는 50여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강이나 호수가 없는 사막 지역에 어떻게 그처럼 많은 인구가 상주할 수 있었을까? 페트라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평균 130에서 150m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경 25km 이내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단 한 방울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형댐과 저수시설, 그리고 지하 곳곳에 물 저장고를 설치해 그 빗물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르단 박물관에 의하면 페트라의 도시 내에만 200여 개의 저수시설이 있어 약 4,160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내의 상주 인구가 1년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주변 지역에 별도의 수리시설이 있어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총 50만 명이란 인구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수로의 자취, 터널, 계절성 빗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집수지, 물탱크들을 방대하게 연결한 우회댐 등의 유적들이 당시의 치수기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주변의 안반은 기본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지만 일조량과 태양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페트라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더해주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 오전 10시 무렵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신전 전체가 햇빛을 받아 환상적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페트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습니다. 기원전 7천년경에 인간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흔적이 페트라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페트라에서 발견된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서쪽에서 나바테아인들이 들어와서 페트라를 거점으로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대상들에게 통행세를 거두면서 점차 세력이 커져 멀리 다마스쿠스 주변까지
그 세력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페트라는 국제적 통상의 거점으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나바테아 왕국의 영토를 침략하면서부터 점차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06년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에 의해 페트라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식민지가 되었지만 페트라는 교역 도시로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7세기에는 이슬람교도의 지배를 받았고 12세기에는 십자군에게 점령되는 등 잠깐씩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시대가 흘러 19세기에 이르러 페트라는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12년 여름 스위스의 이슬람학자 요한 루드비히 부르크하르트가 우연한 계기로 페트라를 발견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한 유목민으로부터 주변에 고대 도시의 폐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페트라로 달려가 유적의 존재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후 부르크하르트의 발견 소식을 전해들은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페트라를 조사하기 위해 요르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페트라에 대한 조사는 전체의 1%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